네, 오늘자 키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미증시는 쉬었고 그 빌미가 된 건 소비 지표. 뭐 워낙 미국 경제는 소비가 3분의 2나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둔화된 흐름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찌되었건 3대 지수는 모두 좀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내려는 건 아니고요. 0.5%, 0.2% 정도 내렸습니다. 살짝 밀렸어요. 네, 나스닥은 플러스만 해서 혼전하다가 결국 막판에 좀 뒷심이 좀 부족하면서 0.2% 정도 내렸고요. 시장이 이렇게 아주 나쁘지 않다는 것은 유가가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가 41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왔던 대로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생각보다 좀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결국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증가율이 둔한데요. 지난달에는 1.6이었고요. 3개월 연속 1% 이상 전월 대비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다 0.5%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했었는데 좀 부족했죠. 0.3%가 전월 대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대규모 부양책이 선거 전에도 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금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결국 언제까지 안 되냐? 지금 미국의 대선 시각은 1월 초에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재선거가 하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비를 좀 둔화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려고 해도 좀 기다려부터 하자 하는 얘기죠. 이 결국 부양책은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소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부양책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게 답답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좀 다운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존을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하겠지만 아마존 때문에 오늘 피해본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크게 피해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보면 드럭스토어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월그린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월그린 부츠죠. 예. 월그린 부츠는 사실 S&P 500 기업이기도 하지만 주가는 많이 재미없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 이게 다우 30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인데요. 이거는 10%나 떨어졌습니다. 하겠어요. 그리고 예. CBSLC도 8.6%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한다 뭐 테스트한다 처음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 하다가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한 것이 온라인으로 결국 약국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처방약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처방전 약을 그 택배를 보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픽업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처방전 직접 받으셔다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요즘은 이제 큰 병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근처 약국에 지정하는 데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병원에서 직접 보내주는 그런 개념인데 해외는 기본적으로 처방전에 뭐 정확한 어떤 폼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간단한 메모지에 써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가 약국에 가는 겁니다. 처방전 받는 약국에 오늘 떨어진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드럭스토어가 있고 뭐 소형 점포들도 있는데 약국들인데 거의 가는 건데 그거 과정을 상당히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도 않고 아마존에 자기가 등록된데 그걸 어떻게 된 건 PDF가 됐건 뭐가 됐건 사진 찍어서 보내건 뭐 온라인을 하건 간에 보내주면 바로 집에 배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 약간 짜증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좀 상대적으로 내려갔고요. 다만 다우지수 중에서 지금 다우지수 구성 30개 종목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바로 보잉이거든요. 보잉은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고 오늘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로이터 통신 등에서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뭐 그 오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위 737 맥스가 운항 재개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제법 바닥에서부터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50%까지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개별주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날 특히 주목받았던 개별주라고 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S&P 500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됐고 이제 전격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눠서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네. 시총이 워낙 커서요. 예.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그 의사를 타진하고 여론을 좀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인들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질문하신 건데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너희들이 이번에
종목을 한 종목 편입시키고 하나 빼주면서 그 포트폴리오 좀 할 수 있는데 너무 크단 말이죠. 지금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S&P 500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가 나오거든요. 테슬라가, 시가총액 뭐 7위, 6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면 하루 이틀일지 일주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커플 오브 윅스 그러니까 2, 3주 정도를 하면서 분할하면서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약간 개념은 어렵지만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S&P는 처음 있었지만 여러분은 어떤 거로 아시냐면 우리 MSCI 이머징의 중국 비중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 근데 한 번에 늘어나면 워낙 크니까 단계별 6개월마다 끊어서 들어갈 거가 이미 플래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한 6개월 정도 한 번씩 우리나라의 MSCI의 한국 비중이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셨죠. 중국 거 늘리면서 그게 중국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줄어드는 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가 중국 워낙 큰 나라고 중국은 시가총액 지금 3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워낙 큰데 비슷하게 S&P 500에서도 지금 테슬라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정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좀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예. 왜냐면 근데 주가는 더 갈까가 이제 가장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부분인데. 이제 주가잖아요, 주가. 예. 근데 주가를 지금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몇 분의 의견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S&P 500에 편입된다고 해서 테슬라가 주가가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적으로 올라갈 이유는 단 1센트도 없다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펀더멘탈 변화는 없죠. 펀더멘탈 변화를 하면 심리고요. 자동차가 더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팔릴 수는 없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S&P 500 편입 기대로 스페셜 프로모션 해갖고 10% 깎아주는 많이 팔리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최소한 S&P 500에 편입되면서 이게 안정된 회사가 됐다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정도의 어떤 희망이었다. 그 정도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이면 분명하겠습니다. 네, 심리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차원의 이슈. S&P 500 지수 편입의 의미를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사실 미증시 쉬어간 것처럼 우리 시장은 먼저 하루 쉬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좀 쉬는 모습인데 이제 투자 전략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까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것들 좀 제조업 같은 것이 강하고 저희 우리가 흔히 해서 언택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택이라는 대표적인 것들이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5에서 7%, 10%씩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LG화 그리고 키움증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한복판에 있고 시장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들의 지금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역할은 분명하거든요. 여전히 이들 주식에 대해서 장기 매수를 의견을 갖고 여전히 그냥 큰 틀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돈 버는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LG화학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 주시는 섹터가 증권 섹터라는 점도 한번 짚어드립니다. 오늘자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